지난해 경기 침체와 온난한 날씨 등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인 패션업계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밸류업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시장 진출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다가올 의류 시장의 회복에 대비 중인데요. 과연 의류 시장은 긴 쉼을 끝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1월 17일 금요일 이슈레이다 박정식 파트너,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패션 의외인데요? 네. 왜요? 뭐 때문에 오늘 패션을 가져오셨어요? 일단 뭐 이제 패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 조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저평가 그렇죠.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OEM,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 이제 자사 상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기업들 또 이제 수출이 좀 적은 기업들은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인증 시 제품 구분 없이 20%나 이제 제품을 이제 할인하는 그런 이제 쿠폰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필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500억 매입에 이어서 올해도 그 비슷한 자사주 500억대의 매입을 또 한다 이렇게 공시를 한 측면도 있고, 네. 또 2022년부터 3년 연속 특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02억 원이나 배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 성향이 이제 2022년에는 27.6%였는데 2023년에는 153.9%로 급상승한 상황이고, 더 네이처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주주 대상 할인 프로모션 주주 우대 서비스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평균 20% 이상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하겠지만 수익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우선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 올해부터 이제 2027년까지 3년간 보유 자사주 107만 1000주를 이제 소각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주 환원 강화,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개선, 그리고 매출의 신장을 현재 이제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제 주주 환원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2027년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 7%, 2030년까지 매출 2조 원대를 달성한다는 걸 이제 계획을 삼았고, 또 이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원래 기존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0%까지 그것을 이제 높이고 이제 기존 이제 최저 배당을 240원에서 400원으로 네. 400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던 또 업종 중에 하나였고, 또 작년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등을 못했던, 회복을 못했던 또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 업계 올해는 뭔가 좀 반등의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지 참 기대가 좀 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패션 업계들이 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좀 쭉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은배를 통해서 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의류 관련 기업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OEM 기업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랑 영업무역입니다. 강달러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4분기에 실적 괜찮았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한 27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디다스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물건을 샀을 때보다 물건을 팔 때 달러가 더 강하게 됐을 때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실적이 버텨주니까 주가의 눌림 현상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이와 다르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엔 지속적인 주가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가 가장 먼저 언급했었던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주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0원도 이탈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랑 비교해도 한 40% 이상의 주가 빠짐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다만 주식을 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주에 대한 우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아니면 배당 확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8%가량의 반등력이 나오고 있고 감성코퍼레이션은 전에 한 3%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12월 달부터 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52주 신고가랑 비교했을 때 주가가 한 30% 이상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사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탄력도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우리가 의료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우리 업황 자체가 회복은 아직 좀 요원하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저평가 인식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미 좀 먼저 치고 나간 업종들도 분명히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업은 작년에도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한데 하나하나 가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부진했던 업종들도 좀 편승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자, 박 파트너님은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일단 최바닥이고요. 또 신세계그룹 요즘에 좀 정영진 회장의 움직임 보면 조금 뭔가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변화도 좀 생길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주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죠. 아, 그때 참 가죠. 예, 이때 이제 정용진 회장이 일단 참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무도에도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유일하게. 예. 그래서 이 전에도 한번 요 관련 종목이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일단 뭐 그런 이슈적으로도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네. 또 올해부터 이제 배당을 확대한다고 했죠. 최저 배당을 주당 24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배당을 해서 10% 20%대에서 지금 현재 10%대에서 20%대까지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바닥에 있을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이 회사가 뭐 이제 패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제 도자기 같은 어떤 이런 그릇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생활 이제 문화 기업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코스메틱 브랜드, 이 화장품 브랜드를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확장시키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용진 회장의 어떤 미국 진출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바닥에 있을 때 1,700원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요 관련 이제 정용진 회장의 이제 트럼프 관련 이제 미팅 이슈로 인해서 한번 강력하게 13,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2,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배당 확대 측면이 있어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한 2만 원, 19,000원 이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룹의 오너가 움직이는 상황은 뭔가 변화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제 이 트럼프 쪽과 이제 재계 중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근접해 있는 총수이기도 한 면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머니죠 이명희 총괄회장의 지분을 증여가 아니라 다 사버리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좀 뭔가 변화가 좀 예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세계그룹이 하여간 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게 이제 주가로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야 뭐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실적이나 이런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자, 패션 관련해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이제 패션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려면 다른 또 강력한 모멘텀, 어떻게 보면 테마가 또 붙어줘야지 주가가
부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수도 좀 좋아져야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좀 모멘텀에 집중을 해봤고요. 네, 오늘 네. 가지고 온 기업은 신원이라는 기존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인 아, 이력이 있는 그쵸, 그쵸. 그런 이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트럼프 당선인의 또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박정식 파트너님도 그 점을 좀 주목을 하셔서 정보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북한과의 관계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 보좌관에 일기 집권 당시에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었던 알렉스 윙을 발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 외교 재개 신호탄을 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들도 존재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북한 쪽 관련된 이슈들을 보니까 지금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는 없지만 무시당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기존의 일기 때는 북한의 이제 비핵화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 제일 현안이었죠. 좀 현안이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일기 때 안 된 것을 확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보나 내지는 관리에 중점을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북 관련 종목들도 트럼프 트레이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로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 중에서도 개성공단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주가가 이런 이제 관련 이슈를 통해서 한번 급등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개성공단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현재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개 가운데 의류 및 자파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 73곳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입주 기업 가운데 의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60%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원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1호 입주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시장에서 늘 항상 이런 대북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남북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기업들이 현지에 그대로 원자재와 설비를 남겨두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의류 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하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언어의 그런 동질성 이런 부분들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봉제 숙련도나 또 손기술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북한 노동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 외환위기 여파로 워크아웃까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2005년도경에 개성공단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재기 발판을 마련을 해올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매출이 한 8천억에서 지금 9천억 정도까지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도 나쁘지 합니다.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성공장 이제 생산분을 이제는 뭐 타 해외 그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중국 공장 이쪽으로 해서 진출을 해서 지금 의류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쪽 이런 쪽에도 지금 생산 기지를 지금 증축을 하거나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신원이 뭐랄까요? 지금 이제 공장과 같은 그런 이제 글로벌 생산지 기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매출 실적을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해외 럭셔리 브랜드 유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쪽으로는 일단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최근에 좀 이격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1,350원 부근대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성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를 해두고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이제 월봉 흐름 보시면은 이런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남북 연락선을 이제 복원을 하고 또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이제 시세 상승이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전고점 구간인 1,677원 구간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2,000원 구간대까지 또 바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신원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패션 두 종목 살펴봤고요.